자, 뭐 공고는 나왔으니까요. 뭐 13일부터 24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이래요. 그러니까 뭐 금액 원서 때는 뭐 작년하고 똑같은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내년도 시험일은 내년도 10월 27일이래요. 그거는 뭐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내년도는 그렇다 이런 얘기죠. 내년도 아니요, 예정 공고로 매년 이제 내년 시험은 올해 거 이제 확정 공고가 나오면서 내일쯤 오면은 여기 이렇게 크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정 공고한 거고 확정 공고 저기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매년 다음에 것도 이제 미리 예정을 미리 얘기해 줘요. 토요일 날 본다고. 그래서 내년에 10월 27일 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쟤는 나처럼 시험 응시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작년에 나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은 올해 합격하고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강한 의지를 갖고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죠? 기운들 내시고, 개론은 웬만큼 하면 60점은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민법은 뭐 그래도 좀 돼가고 있죠. 이 강한 침묵은 뭐예요? 참,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뭐를? 참, 큰일 났다는 거죠. 예. 자, 여기 학개론에서 나오는 기본 분수식에 대한 거는요. 저기 보면은 변수 3개 줬죠. 가격 탄력성, 가격 수요량 3개 줬잖아요. 3개 변수 중에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2개 변수는 줘요. 나머지 하나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1번에 가면 A건설사가 주택가격의 인하를 통해서 소비량을 몇 프로 증가시키고 싶대요. 20%. 그럼 얘는 줬잖아요. 그쵸? 근데 가만히 봤더니 가로 안에 탄력성이 얼마를 줬어요? 2를. 그럼 얘도 줬잖아요. 그럼 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20을 2로 나누면 되죠. 그럼 몇 프로? 10%를 가격을 낮춰주면은 20%가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에 가면 가격 탄력성에 따른 공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어요. 그죠? 저는 얘도 당연히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걸 했거든요. 그렇죠? 이거 기억하시죠? 수익선이면 뭐예요? 완전 비탈적. 그럼 뭐가 불변이에요? 얘가 불변인 거예요. 근데 가격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격은 변할 수가 있죠. 얘가 수요라고 가정하면 공급이 있을 때 자, 여기서 공급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할 거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만 불변이지 뭐는 변할 수 있다. 가격은 변할 수 있어요. 완전 탄력적이면 뭐는? 가격은 불변이죠. 뭐는 불변이다? 가격은.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일 때는 뭐가 불변이다? 가격은 불변이다. 근데 뭐는 변할 수 있어요? 양은 변할 수 있죠. 얘가 증가하면은 거래량은 증가할 것이고 얘가 감소하면은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그죠? 그 기본적으로만 정리하시면 2번에 가면 일단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5번에 가면 완전 탄력이라고 돼 있죠. 근데 가격 하락이라니까 틀렸겠죠. 4번에 가면 완전 비탄력이죠. 근데 양이 증가한다 했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에 가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양이 변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맞아요. 근데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 1번에 가면 완전 탄력적일 때 가격이 상승한다니까 틀렸겠죠. 그래서 답이 2번에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만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 그러니까 가늠을 하셔야 돼요. 이걸 내가 이해하고 풀었느냐 아니냐 이걸 가늠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지대론이라고 있죠. 자, 옳은 것은 뭐가 돼요? 자, 일단 보시면 1번에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한다는 거 뭐예요? 차액지대죠. 2번에 가면 최열등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니까 틀렸겠죠. 위치 지대설에서도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에요.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에 위치 개념만 플러스 시킨 거니까. 한계지에서도 지대를 요구할 수 있는 건 누구? 절대지대예요, 절대지대. 그죠? 자,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는 애 있죠. 누구였어요? 튀넨의 입지론이죠. 튀넨. 우리가 트위스트라고 그랬잖아요. 위치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튀넨. 지금 차액지대가 있고요. 위치지대가 있고 무슨 지대? 세 개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박스로 다 출제했어요. 박스로. 남아있는 박스가 뭐밖에 없겠어요? 박스 문제가. 얘 하나밖에 없어요.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이제. 그죠? 근데 얘네는 다 특징을 준 거예요. 차익지대를 박스 문제로 볼 때 다음은 어느 지대에 관한 내용이냐 물어봤을 때 토지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면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누구겠어요? 리카르도. 얘는 뭐라고 적겠어요? 토지의 소유 자체가 지대를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절대지대. 그러니까 얘가 왜 마지막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얘를 표현할 때 위치를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위치 그러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휘넨. 그러니까 그렇게 단답형으로 나오면 그렇게 할 거예요. 답이 4번이죠. 뭐를 말하는 거는 입찰지대에서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겠죠. 5번에 보게 되면 준지대가 아니죠.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한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차액지대죠. 뭔 지대? 차액지대. 그냥 이런 패턴으로 줘요. 간단하게 개념 알고 있느냐, 용어 알고 있느냐. 자, 요 4번부터는 틀리기가 쉽지가 않죠. 조금 아까 한 거잖아요. 외부성에 관한 사실로서 가장 옳지 않은 거 뭐가 돼요? 근데 이제 모든 학원의 패턴이 비슷한 게 뭐냐면요. 몇 번이죠? 그럼 어디서 갑자기 1번 같이 1번 이거 어디서 2번 그럼 갑자기 2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는 거예요. 아니 그냥 본인의 소신을 밝히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답은 1번이에요. 그죠?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높을 때 있죠. 어떤 상태예요? 정의의 효과죠. 정의의 효과라는 것은 시장에서 과소 생산의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누가 개입을 해야 돼요? 네,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아까 외부 경제가 있는 재화는 시장에서 무슨 생산? 과소 생산하죠.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게 되면 뭐를 유발하냐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5번이 있어요. 그죠? 네, 얘도 뭐 답 맞출 수 있어요. 그죠? 아까 오전에 뭐 답을 얘기해 줬으니까. 그죠? 몇 번이에요? 답이 5번이에요. 5번. 자, 이 제도는요. 공급이 가격에 비해서 탄력적일 때가 아니라 비탄력적일 때 이 제도가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이 제도는 영세 임대인을 보호하는 그 제도이기도 해요. 이게 왜냐하면 영세 임대인들은요. 평상시에 임대가 잘 돼야 안 돼요. 집이 이제 허름하고 오르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임대료 통제를 하게 되면 임대주택 공급이 현저히 줄잖아요.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3번에 대한 거는 제가 생각해서 주관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이론에 있는 거예요. 이론에. 그래서 5번에 대한 그 표현같이 그런 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제도는 비탄력적일 때, 그죠? 이 제도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6번에 가게 되면 지렛대 효과 계산하는 것 있죠. 네. 우리가 이거 T 계정을 통해서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15%. 처음에는 대부비율이 몇 프로냐면 50%죠. 그렇잖아요. 그럼 내 지분도 몇 프로? 50%. 근데 50%일 때 이자율이 10%잖아요. 그러면 5%잖아요. 그러면 15%에서 얼마 빼주면? 5% 빼주면 남는 게 몇 프로? 10%. 50분의 10이니까 얼마? 20% 나오겠죠. 그죠? 대부비율이 몇 프로일 때? 50%일 때는.
얘는 그대로 15%인데 대부 비율이 80%로 늘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때도 여전히 10%잖아요. 그럼 몇 프로겠어요? 8%. 그렇죠? 80에 10%니까. 그러면 15%에서 몇 프로 빼주면 8% 빼주면 남는 게 얼마야? 7%. 그럼 20에 대한 7이니까 얼마? 35%. 그러니까 15%포인트만큼에 대한 상승이 발생했겠죠. 그죠? 백분율의 차이는 퍼센트포인트로 표현한다고 우리가 그때 금융할 때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백분율로. 한번 나왔던 거예요. 이게 기출이에요. 이렇게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즘 이렇게 해서도 자기 자본 수익률을 쓸 수가 있어요. 구할 수가. 그렇죠? 이게 실전에서 어떻게 줬냐면요. 종합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얘가 10%. 그 다음에 얘가 10%, 얘가 8%. 이렇게 주고요. 부채 비율을 몇 프로를 줬냐면 50%를 줬어요. 몇 프로? 50%. 그래서 이게 문제상에서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부채 비율이 50%라는 얘기는 이게 5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백분율을 표시한 거니까 5에다가 곱하기 100 했으니까 50%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부채 비율을 써서 이게 오류가 발생했다고 보고 출제자들이 이거를 무슨 비율로 쓴다고. 네. 대부 비율을 50%를 주게 되면 1이 돼요. 그렇죠? 지분과 부채 비율이 50대 50이니까 1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얘가 10에서 얼마를 빼고 8을 빼면은 남는 게 2죠. 2 곱하기 1이니까 2잖아요. 그럼 여기다 10에다 2를 더하면 12%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만 식이 됐는데 그때 기출에서는 작년인 거죠. 작년에는 이거를 무슨 비율로 줘서 부채 비율로 줘갖고 오류가 발생했다고 보고 전항정답 처리해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부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거를 무슨 비율로 표기하면 부채 비율로 표기해서 나오면은 그냥 오류다라고 생각하고 뭐 넘어가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실전에서 주면은 무슨 비율로 준다? 대부 비율로 줄 거예요. 이 양반들이 전항정답 처리되면서 이유를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그 이유를 얘기할 때 저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T계정만 일단 알고 있어도 돼요. 그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네? 지금 그걸 계산 문제도 조금씩은 다뤄보게 될 거예요. 예? 휴가 갔다 오면. 예? 표정이 휴가 갔다 오고 안 나와야지 뭐 이런 표정이 야, 나오면 이제 복잡해질 것 같아. 뭐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자, 7번에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내용이다. 올바른 거 물어봤죠? 네, 올바른 거 뭐예요? 자, 우리가 이거 기억하시죠? 내과 개수, 연내 개수, 감채 기금 개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상수. 이렇게. 그래서 역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숫자만, 이게 배열만 할 수 된다. 그때 이모티콘 그래갖고도 막 해봤잖아요. 그죠? 하도 그래가지고, 여기 감채 기금 썼죠? 네. 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가치 구하겠어요? 미래 가치 구하겠죠. 무슨 가치를? 미래 가치를. 그죠? 하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그것까지도 해줬어요. 그것까지. 선생님이 무슨 고생이겠냐고요. 이걸 한글을 또 분석을 해가지고 미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가치 구하는 거다? 미래 가치 구한다. 그냥 미음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올바른 내용이고요. 2번 있죠. N년 후에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불입해야 될 액수를 구할 때는
저당상수가 아니라 감채인계수를 써요. 또 할인율이 R일 때 N년 후 1원의 현재가치 있죠. 걔는 일시불의 현가계수 쓰는 거예요. 일시불 현가계수. 그리고 그때 그랬잖아요. 연금을 표현할 때는 이 표현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매라는 표현이. 그래서 매년 또는 뭐 매월 이렇게 들어가면 연금을 표시하는 거라고 알려드렸었어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4번에 보면 매년 1원씩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일시불로 환원할 수 있죠. 그건 연금의 현가계수를 써야겠죠. 그러니까 현금의 이런 얘기죠. 연금의 현가계수는요.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정년 퇴직일로부터 매년 얼마씩 100만 원씩 20년 동안 지급받기로 돼 있는데 나는 이거를 정년 퇴직하는 시점에 일시불로 받고 싶은 거예요. 목돈으로. 차라리 이걸로 사업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미래에 받을 돈에 대한 뭐 이거 합계가 얼마냐 이거 구할 때는 뭐를 쓰는 거예요. 연금의 현가계수를 쓰는 거고요. 연금의 내가계수 있죠.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정년 퇴직일로부터 20년간 매년 얼마씩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받기로 했어요. 이거를 안 쓰고 계속 모으면 얼마가 될까?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게 연금의 내가계수. 이건 무슨 계수? 연금의 현가계수의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감채인계수는 현재 가치를 계산한 데서 틀렸겠죠. 감채인계수는 무슨 가치? 미래 가치를 우리가 구하는 거라고 해줬어요. 그 다음에 8번에 가면요. 투자 분석에 관한 내용 중에서 올바른 거 물어봤죠. 올바른 게 몇 개예요? 올바른 거. 자, 여러분들이 이거 해봤죠? 순소득 승수. 얘 식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요 승수 앞에 있는 애 있죠? 얘가 분모로 가잖아요. 근데 지분을 세전과 세후를 빼고는 다 무슨 투자액이라고 그랬어요? 다 총투자액. 얘는 순소득이 1억이고요. 총투자액이 10억이에요. 1분의 10이면 얘 10 나오겠죠. B는 10억인데 얘가 2억이 나와요. 그럼 계산하면 5가 나오겠죠. 그렇죠. 어느 게 자본의 시간이 짧아요? B가. 뭐가 클수록? 수익이 클수록 뭐가 작아져요? 승수가. 그러니까 승수가 작을수록 자본의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거 해드린 거예요. 조소득 승수가 있고 순소득 승수가 있으면 어느 게 승수가 커요? 둘 중에. 어느 게 승수가 커요? 얘가 클 거 아니에요, 얘가. 여기서 공실 빼고 나온 게 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크죠. 세전이 있고 세후가 있으면 어느 게 커요? 세후가 크죠. 얘가 작을수록 그만큼 회수기간이 짧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그거 해봤죠?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디귿에 어림세법 중에서 순소득 승수배의 경우 승수값이 작을수록 자본의 시간이 어떻게 돼요? 짧겠죠. 그리고 우리가 할인기법은 순수 내연 그래서 4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단일 투자일 때는 순영가가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크다라고 그랬어요. 다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얘기했어요.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되죠. 그래야지 원리금 상환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5개가 다 맞는 거예요. 5개가. 근데 이제 혹시 이쪽이 잘 정리가 안 된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도 얘가 또 등장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해드려요. 투자 분석에 대해서, 기법에 대해서. 그리고 딴 데 갔더니 화폐 시간 가치도 취약하면 거기도 문제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이제 휴가 끝나고 나와서 이제 다다음 주에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 거는 한 20문항 정도 기획을 해서 20문항이 조금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 좀 알아야 될 상황인데 이렇게 쭉 배열을 할 거 아니에요.
했는데 만약에 답을 물어봐서 계속 틀리면 그 문제는 계속 넣고 계속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해도가 되면 걔는 빼고 다른 걸 대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심히 해주시면은 빨리빨리 교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가는 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단기간 내에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회독수를 좀 빨리 가보자 이거죠. 그래가지고 9월 달에 모의고사 봤을 때 반평균이 60점이 넘을 수 있도록. 응? 이미 60점 넘었다 이거는. 응? 자, 9번에 가면 금융의 상환 방법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올바른 거 물어봤죠. 올바른 거 몇 개요? 자, 그러면 이제 하여간 다다음 주에 오게 되면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분단별로 물어보든가 그래야지. 이게 도대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자, 1번에 기억에 원금하고 원리금의 1회차 월 불이익은 다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서로 다르죠. 어느 게 커요? 원금이 훨씬 크죠. 원금이. 자, 원금의 경우에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 감소한다. 맞잖아요. 체감식이니까. 감소하겠죠. 대출차 측에서 볼 때 원금이 원리금보다 원금 회수 위험이 크다. 틀렸겠죠. 얘가 원금 회수는 더 빨리 이루어지니까. 원금이 원리금보다 초기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불리하다. 맞는 얘기잖아요. 초기 상환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대출 초기의 원리금 상환은 원금이 원리금보다 크다. 맞잖아요. 그러면 맞는 게 몇 개예요? 4개 될 거 아니에요. 4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가셔서 보금자리론 대출 받았죠. 상환을 해야 되겠죠. 네, 매월 얼마씩 상환해야 되냐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럼 몇 번을 선택하면 돼요? 5번을 선택하면 되죠. 5번을. 네? 저당상수인데 왜 5번이겠어요? 매월 상환이니까. 매월 상환이니까 이자를 12분에 나누겠죠. 12달로. 네, 기간도 12N이니까 1년은 12달이고 20년이면 240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번을 택해야 된다? 5번을. 어저께 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간신히 뭐 저당상수 있어서 맞춰놨더니 3번 찍었더니 또 5번에 뭐 기간을 따지고 그랬다고 그래갖고 참 또 그랬고 섭섭하다고 또 그러셔가지고 참 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거를 또.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또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알아도 죄송하다고 다음에는 간결하게 해드리겠다고 참. 자, 11번에 감정평가에서요, 지역분석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물어봤죠? 네. 옳은 건 뭐겠어요? 감정평가에서 지역분석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면 이거라고. 이거 해봤잖아요? 이거 기억하시나요? 선행이 무슨 분석? 지역 분석. 무슨 이용? 표준적 이용. 뭐? 가격 수준. 응? 응. 여기 4번에 가면 지역 분석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부동산의 가격은 표준적 이용을 전제로 해서 파악하는 가격 수준을 기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 바꿔서 낸다고 그래서 이거 적어 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요. 이게 한 4번밖에 못 적었어요. 앞으로 6번 더 적으면 구별이 될 거예요. 그죠? (1번에서는요) 유사부동산은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지 않죠. 대상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인근지역이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했었죠. 성수도가 낮은 이행지의 동일수거는 이행 후가 아니라 어디로? 전. 그렇죠. 전이죠. 그렇죠. 지역 분석의 대상은 인근 지역만 있는 건 아니죠. 유사 지역도 있고 뭐도 있어요. 동일 수도권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그때 얘기했었죠. 같은 동에 있다고 인근 지역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지역마다 그 안에 특성이 다 틀린데. 자, 그래서 이제 12번에 보면 개발과 관련된 서술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그죠? 가장 옳지 않은 거. 가장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이 뭐겠어요? 5번이죠. 개발권 양도제란 개발지역 대신 보전지역에서 개발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발급받은 개발권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개발 지역에 가서 그 개발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양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범위는 전범위를 드릴 거예요. 네? 갔다 와서 이제 범위는 이런 식으로 패턴인데 조금 더 취약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느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참고를 해드려요. 나는 어디가 취약한데 여기를 조금 다뤄서 여기를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판단해서 그것도 감안을 해서 문제 배열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어쨌든 오늘 이후로 이제 휴가죠. 그렇잖아요. 왜 오늘 이후로 휴가라고 그러냐면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저녁에 이미 또 예매했다고요. 오늘 출발하면 다음 주까지 해서 한 열흘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녁에 비행기표 예매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휴가들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그죠? 체력도 잘 유지하시고 이번에 어쨌든 푹 쉬시고 이번에 한번 갔다 와서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열심히 한번 해서 꼭 내년에 이 바닥을 떠야지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학개론생이 내년도가 2018년은 10월 27일 시험 본다고 그래서 그날을 기약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